우리나라는 국산 LLM, 국산 NPU 공동 진화의 어떤 언어를 만들 수 있는 지금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공학 에러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거의 독점한 판에서 갑자기 구글이 제미나이 3.0 프로를 TPU로 학습했다라는 선언을 해서 많은 소식을 전달드렸는데요. 사실 TPU 전량 학습은 이전 모델에서도 한 것인데 워낙 성능이 우수하게 나오고 이 TPU 검토도 메타, 엔트로픽 같은 다양한 기업에서 검토 중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칩을 갈아탔다라는 정도인데 사실 이 말은 시장 구조 전체를 흔드는 굉장히 무거운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곧 우리나라 AI 관련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기회로 찾아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그 본질을 파헤쳐보기 위해서 GPU의 한계는 무엇인지, 또 왜 TPU, NPU 같은 목적형 칩들이 부상을 하는지, 한국 NPU 생태계가 왜 지금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는지, 국가 전략은 어떤 레버리지를 만들고 있는지를 기술 산업 전략까지 한번 싹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의 AI 인프라가 느린 이유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지금 LLM 속도가 느린 거는 연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H100, H200, B200, TPU V7 이런 연산력 자체는 인간이 체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죠. 그러면 무엇이 병목이냐? 바로 메모리죠. 이 LLM의 80에서 95% 시간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AI 모델의 파라미터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연산기가 하는 일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델 파라미터가 HBM에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파라미터들을 불러와야겠죠. 이게 캐시 메모리에는 다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이 기본적으로 이런 도적들은 병렬로 실행이 되긴 하지만 메모리 병목은 순차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LLM 시대에는 플롭스는 남아들고 메모리 대역폭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HBM 같은 진짜 후공정 패키징 기술로 메모리를 이렇게 막 쌓아 올려가지고 층층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막 뚫어갖고 기존 수십 개의 통로에서 1024개, HBM4부터는 2048개라는 엄청난 개수의 통로를 뚫으면서까지 매우 특이한 메모리를 만들게 된 거죠. 결국 지금의 AI는 계산이 느린 게 아니라 데이터가 안 움직여서 느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GPU는 기존 원래 그래픽 렌더링부터 과학 연산까지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칩인데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엔비디아의 쿠다 코어에서 더 나아가서 텐서 코어와 트랜스포머 엔진 등 점차 NPU 구조를 하이브리드로 채택해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 경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계층도 여러 가지 존재하죠. AI 모델들도 빅테크부터 스타트업, 연구 단계까지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의 범용성을 필요로 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LLM을 예시로 보면 그렇게 복잡한 현상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LLM은 구조조차 단순해지고 있죠. 거의 대부분이 행렬이나 벡터 현상으로 커브가 가능한 현상에서 TPU와 같은 NPU를 다시 주목하게 된 거죠. CPU의 시대에는 추락이랑 연산 제약으로 캐시 메모리와 멀티코어 구조가 도입이 됐죠. GPU 시대에는 CPU의 병목을 해결하는 개념에서 등장을 했고 LLM 시대에는 그 병렬 연산을 넘어서 메모리를 연산기까지 가져다 주는 병목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아키텍처 자체를 메모리 중심으로 다시 설계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기서 TPU, NPU 같은 ASIC, 목적형 칩이 갖는 의미가 생겨나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무적이었던 이유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진짜 이유는 쿠다라는 것이죠. 쿠다는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소프트웨어 스택이지만 실제로는 AI 인프라의 언어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모든 AI 프레임워크가 쿠다 기반으로 되어 있고 모든 라이브러리, 최적화 도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쿠다 위에 있기 때문에 GPU 코드를 손대지 않아도 돌게 해주는 거대한 생태계,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절대 해자였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구조적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구글 내부는 이미 파이토치에서 XLA 그리고 TPU 코드로 전달되는 이런 구조 중간에 쿠다가 없죠. 여전히 쿠다가 아주 막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점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쿠다가 아니어도 대형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실제 서비스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죠. 게다가 기업들이 GPT-5 같은 제미나이 3.0 프로 같은 초거대 모델 대신에 자기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중형 모델을 직접 구축하는 흐름이 오면서 프레임워크 컴파일러 구조도 점점 목적형 가속기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대부분의 AI 컴퓨팅 시장을 먹고 있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생긴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딱 이 전환점에 겹쳐 있죠. 사실 예전에는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들었냐라는 게 승부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이 70%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GPU는 여전히 쇼티지 상황이죠. 또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막 짓는다고 건설하는 것 또한 전력 부족이나 냉각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학습이 아닌 실제 AI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 추론 비용이 AI 사용자 수에 비례해서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업별로 LLM 비용이 전체 서비스 비용의 70에서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AI를 구동하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 곧 기업의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가 대두되면서 실제 산업 전반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의 구체적인 모습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GPT-5 필요 없다. 우리 회사에 최적화된 한 20에서 70빌리언 정도의 모델만 잘 돌아가면 된다. 즉 AI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 프론티어 모델을 돌리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용처에 따라서 작은 모델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작은 모델조차도 당장 1년 전에 나온 프론티어 모델의 성능을 내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범용 GPU보다 맞춤형 전용 가속기 NPU로 비용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AI 기반 사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 국내 기업들이 정확히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기술적, 상업적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최근 메타의 인수 소식에 많이 주목받았던 퓨리오사 AI입니다. 퓨리오사 AI는 LLM 추론용 고효율 NPU에 집중하는 회사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대표 칩인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언어 모델을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GPU처럼 범용 기능을 잔뜩 넣는 대신에 메모리 계층 데이터 흐름을 LLM 추론 과정에 맞게 재배치한 구조라서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거의 없다는 게 핵심이죠. 이 효율성을 실제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LG AI 연구원 엑사1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2025년 LG AI 토크 콘서트에서는 레니게이드 엑사1 패키지의 B2B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말 그대로 국산 LLM과 국산 NPU 조합을 실전에서 만들고 있는 팀인데요. 결국 목표는 GPU 대비 전력 대비 성능, 요거를 확실하게 개선해서 데이터 센터의 운영비를 크게 낮추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벨리오는 국내 NPU 팬리스 중에서도 SKT 실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상용 서비스에 쓰이고 있는 회사라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데이터 센터용 NPU인 아톰이 SK텔레콤의 ADA 콜 요약을 하고 패스 스팸 필터링, 금융 어시스턴트, 엑스레이 진단 서비스 같은 곳에 시범 적용되면서 자사 LLM과 국산 NPU로 인프라 자립도를 높이려는 시나리오의 핵심 축을 맡고 있죠. 이 차세대 칩인 리벨 쿼드는 3.4나노 공정과 144GB의 HBM3E를 사용하는 UCI 칩넷 구조를 적용하는데요. 이 한 칩에서 수십억에서 수백억 개 파라미터급의 모델을 감당하면서도 H200 대비해서 약 3.2배의 수준의 토큰 퍼 세컨드, 퍼 와트를 목표로 하는 플래그십 가속기입니다. 이 단일칩으로도 강력하지만 칩넷과 렉 스케일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GPU급의 확장성과 전용 아키텍처의 효율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라는 점이 포인트죠. 여기에 사피온 코리아와의 합병으로 SKT, SK하이닉스, KT삼성 이런 여러 국내 메이저 플레이어들의 전략적 투자를 받으면서 국내 소버린 AI 인프라를 만드는 핵심 NPU 유니콘 포지션까지 확보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하이퍼엑셀인데요. 아예 LLM 추론 하나만 빠르게 하는 칩을 목표로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특징이 매우 뚜렷한데 이유는 LLM의 병목이 계산이 아니라 메모리 대역폭이라는 점을 완전히 전제로 두고 그 병목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방향으로 아키텍처를 다시 만드는 팀이라는 데 있는 건데요. 이 가장 큰 차별점은 HBM이 없이 LPDDR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짰다라는 점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LLM 추론 가속기는 HBM을 써서 메모리 내역폭을 늘리는데요. 하이퍼엑셀은 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서 이 토큰 생성 과정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 플로우로 엮어서 모델이 요구하는 메모리 접근 패턴 자체를 최소화하는 구도를 택했죠. 이걸 하이퍼엑셀은 LPU, LLM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FPGA 기반 LPU 클라우드를 이미 운영 중이고 여기서 얻은 구조적인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차세대 실리콘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목표는 GPU 대비해서 토큰당 비용을 대폭 낮추겠다는 거. 즉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 전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명확한 전략이죠. 다음 네 번째, 우리나라에 서버용 팹리스 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빌린트는 온디바이스와 엣지 단 AI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NPU 팹리스인데요. 그러니까 AI PC, 스마트 가전, 보안 카메라, 엣지 서버처럼 중앙 데이터 센터 대신에 현장 단말기, 가전 엣지 장치에 AI를 탑재하려는 영역을 노리는 거죠.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미 가전
가전 로봇 POC, 그러니까 개념 검증 단계를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LG 사이언스 파크와 협력을 해서 스마트 가전이나 로봇 기반 AI 적용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죠. 또 단순 칩 설계 회사가 아니라 한국 가전 생태계, 그리고 AI 칩, 엣지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구조를 현실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이 특이한 부분인데요. 만약 이 구조가 잘 굴러가면 한국형 스마트 가전과 국산 NPU의 조합이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디벡스는요, 로봇 드론 산업기기 수행용 NPU에 특화된 회사인데요. 이 디벡스는 초저전력 NPU에 특화된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인데 대표 제품이 DXM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이 라인은 수와트 수준의 전력만으로 수십 톱스의 성능을 내기 때문에 배터리 기반 로봇, 드론, 서비스 로봇에 넣기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DXM1은 이미 로봇 드론용 SoC와 결합 사례가 많고 이 바이두와 협업을 해서 로봇 OCR 데모에 적용되면서 전력 대비 성능 측면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게 됐죠. 이 차세대 DXM2는 삼성 2나노 공정을 목표로 5W 미만에서 더 큰 트랜스포머 모델까지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로봇 안에서 LLM을 돌리는 초저전력 AI 칩을 지향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전 세계 거의 유일하게 국산 LLM 개발사, KT, 카카오, 네이버 같은 그런 LLM 개발사들이 있고, 또 국산 NPU, 오늘 소개해드린 대표 기업들 5곳뿐만 아니라 여러 또 잘하는 기업들 많죠, 사실. 또 즉시 실증 가능한 산업군들, 뭐 통신, 가전, 로봇, 뭐 금융이나 제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이 있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삼성, SK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요소가 한 나라에 물리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AI를 이야기할 때 뭐 모델은 미국, 칩은 대만에서 만들고 서버는 또 유럽에 설치하고 실증은 또 APEC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반복 실험 루프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 구조가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희소한 경쟁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후다 해저와는 별개로 AI 인프라와 서비스, 새로운 산업군 등장해서 새롭게 대체해 나갈 방식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후다가 모델 하드웨어 공동 진화의 언어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국산 LLM, 국산 NPU 공동 진화의 어떤 언어를 만들 수 있는 지금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AI 인프라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칩 회사, 모델 회사, 서비스 회사가 각자만 잘한다고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이기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부가 연말에 내놓은 방향이 바로 AI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독자 AI 모델, 그리고 NPU 패키지. 예전처럼 그냥 칩만 잘 만들게 지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국산 AI 모델, LLM 같은 것들과 국산 AI 반도체를 아예 패키지로 묶어서 공공 민간 전반에 깔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칩은 국산, 모델도 국산인데 둘이 따로 돌면은 사실 생태계 성장에 파급력이 약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모델, 칩, 서비스 요거를 한 번에 지원하는 구조로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기본적으로 해당 정책은 크게 세 가지의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국산 AI 반도체 패키지죠. 정부가 이미 국가대표급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정예팀을 뽑아가지고 GPU 자원이라든가 데이터, 연구비를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동시에 과기정통부 쪽에서는 국산 AI 반도체, AI 모델 패키지를 공공 민간에 도입하고 확산하는 것을 공식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죠. 두 번째 축은 기술혁신 파이프라인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단순히 연구비만 주는 게 아니라 모델 개발, NPU에 맞춘 최적화, 벤치마크 성능 검증, 클라우드 온디바이스 AI 등에서 실증하고 실제 수요처, 그러니까 클라우드나 통신, 공공기관 등에 적용하는 이 전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파이프라인으로 묶으려는 시도들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대규모 실증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뭐 도시 단위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적용 같은 것들을 한다는 게 전형적인 케이스죠. 이 구조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연구실에서 잘 돌아가던 칩 모델이 실제 데이터 센터 서비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죽어버리는, 흔히 죽음의 계곡이라고 말하는데 그 죽음의 계곡을 메워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우리 칩이 어디서 실제로 써볼 수 있냐라는 질문에 정부가 실증용 그라운드를 아예 깔아주는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요 창출, 즉 국가가 초기 레퍼런스 곡이 되어주는 구조인데요. 이 정부 쪽 자료를 보면은 국민 생활, 편의, 치안 이런 공공 분야라든가 우리나라 주력 사업 있잖아요. 자동차, IoT, 가전 이런 것들에 국산 AI 반도체, AI 모델 패키지를 도입해서 확산하겠다는 방향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레벨이 있는데요. 국내용으로는 공공서비스, 행정, 민생 프로젝트, 공무원 전용 내부 LLM 등의 국산 NPU 기반 솔루션을 실제로 써보면서 초기 시작과 레퍼런스를 만드는 단계가 있고, 해외용으로는 한국산 AI 모델과 한국산 NPU 패키지를 해외 데이터 센터, 스마트시티, 제조라인 등에 들고 나가서 현지 실증, POC, 그러니까 개념 증명 같은 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묶는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국산 가속기가 해외로 나갈 때 단순히 뭐 칩을 한번 써보시죠라는 게 아니라, 자, 이건 이미 한국 공공통신 제조에서 검증된 AI 플러스 NPU 패키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순 수출이 아니라 패키지형 레퍼런스 수출로 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꽤 특이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AI 칩 시대가 효율 전쟁으로 바뀌고 있는데, 후단은 단순한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GPU에 맞춘 모델,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언어였던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산 NPU 기업들이 등장하고 정부의 모델, 그리고 NPU 패키지 전략, 이 세 가지를 겹쳐서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 NPU 생태계의 언어를 새로 만들고 있다. 즉 모델 하드웨어 공동 진화라는 쿠다식 해자를 다른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는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앞에서 잠깐 짚었듯이 요즘 AI 인프라의 진짜 병목은 계산이 아니라 메모리잖아요. HBM 대역폭이라든가 메모리 레이턴시, 데이터 이동 비용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정해버리는 시대에 있는데, 이때 목적형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NPU가 처음부터 메모리 중심 구조로 데이터 흐름을 다시 짤 수 있다는 강점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 메모리 최강의 위치에서 NPU와 결합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량과 정책 방향, 생태계 플레이어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라 진짜로 한번 좀 노려볼 만한 판이다 하는 점에서 저도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좋은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AI 도약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또 본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신 과기정통부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